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또 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대만이라든가 일본, 또 홍콩,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의 증시가 오늘 저녁 미국의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 것인지, 이런 거에 이 결과를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하튼 오늘 저녁에 그 금리 인상 우려를 딛고 미국 시장도 강하게 반등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최근에 2차전지 그 폐배터리 그, 그 관련주들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고요. 마땅히 테마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또 자율주행차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자율주행 하면 아무래도 이 2차전지 섹터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보다는 상당히 중요도는 커지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라든가 여러모로 볼 때 주식시장에서 그 일부 관심을 끌기에는 대규모 테마라고 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정장을 틈타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 밀집 국면을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과연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자율주행 그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라든가 또는 가격적으로 만만한 종목들로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율주행이 관심이 되는 그런 배경은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급성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아무래도 2020년까지 약 8,7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내에도 정부에서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2027년까지 도심의 일부 그 물류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203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때 UAM 중심 도심 공중교통을 시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현대차 제네시스가 최고 고급 모델 G90에서 레벨 3를 금년 하반기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가 네옴시티 개발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 면적의 약 44배 규모고 금액으로만도 약 650조에 이르는데 현대 사우디 교통차관이 국내에 방문한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시의 그 발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다고 하고요.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인포뱅크라든가 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파인 디지털 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거래 규모나 아무래도 그 시중의 인기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볼 때 가격 면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동안 그 밀집 국면 최근에 몇 번 그 대량 거래가 되면서
상승 시도를 장중에 많이 했다가 종가 무렵 무산되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기존 고점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모트렉스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무상증자 200% 무상증자도 해서 한때 주가가 무상 테마가 강할 때 주가가 권리락 후에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오히려 또 무상증자 후유증 때문에 주가가 권리락가 기준 미만으로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죠. 그래서 요 두 종목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그 모트렉스도 그렇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요. 자율주행의 핵심이 이제 그 HUD라든가 ADAS, HUD 하면 그 차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그 여러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들하고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또 졸음 운전 감지 장치 이런 쪽으로 대부분 특화가 돼 있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 뭐 BMW라든가 포드 뭐 참고로 이 회사가 공시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 주요 제품 서비스에 보면 이런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 현대차라든가 기아 모터스에 대부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쪽에 그 차량용 또 일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우선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지금 우리가 그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3,900억 정도 되고요. 자본금 규모가 122억, 주식수는 2,400만 주인데요. 우리가 무상증자 할 때 이 기업이 많이 관심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년 4월에 특이한 것은 액면이 원래 100원이었었는데 이걸 500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좀 변동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 4월 달에 5,950원이었던 것이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3만원대로 다시 올라왔죠. 이거는 액면가 100원짜리를 500원으로 해서 주식수가 5배로 줄어들게 되니까 시초가가 이렇게 3만원대에서 시작을 한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무상증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200% 무상증자를 2022년 금년 6월 달에 했었죠. 실적으로 보면 2022년도 금년도 반기 매출이 2,460억이나 됩니다. 상당히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기본 자율주행 기본 솔루션들이 대략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렇게 회사에서 공시를 했는데, 그 매출이 보면 반기에 2,460억의 영업이익도 약 20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수한 그런 영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가격은 조금 지금 상당히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모바일 모트렉스하고는 가격적으로
영업력에 있어서 큰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 정도에 자본금 162억 정도, 주식수는 3,250만 주에 이르는데요. 2022년도 반기의 매출에 있어서 1,800억 정도, 모트렉스의 약 10분의 1 정도인데 영업이익도 2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2021년만 해도 약 26억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점이 하나의 단점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우선 차트상으로 봐도요, 우리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한 다음에 무상증자 테마가 시중에서 한때는 호재로 작용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게 권리락 기준가를 한참 하회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2022년도도 그렇고요. 2023년도 이때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거로 감안을 해볼 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모트렉스에 대한 관심이, 물론 가격적으로는 조금 싼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쪽을 뭐 관심 있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금년 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4,500원대까지 급등했다,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때 급락했을 때 이때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게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하고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측이 코스닥의 종합주가지수고요.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 우려라든가 금리 인상 그 가능성이 갑자기 나오면서 시장이 한 3주일 동안 연속해서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었죠. 이때하고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런 하락 과정을 거쳤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죠.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 테마로 주가를 강하게 시장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무상증자 테마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주식이 상장될 때쯤에 대규모 그 권리락 이전 가격까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전개가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쪽에 주가의 그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점. 기존에는 3,800원대에서 종가 무렵에 항상 주가가 하회되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시간외에서 비록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이 장대 양봉으로 기존의 매물 지대를 강력하게 돌파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모트렉스 이 두 종목의 시장 주도권들이 시장에서 테마가 2차전지 폐배터리에서 확연하게 요즘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일 그 미국 시장에서 금리의 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향후 시장의 흐름을 좌우를 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0.75 포인트 정도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75p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닌가. 오히려 0.5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 그래도 안도의 그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중소형주 테마로 실적 호전,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어려운 장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